안녕하세요. 평생피부과동물병원 박원정입니다. 제가 강아지 아토피나 만성피부병 상담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건강한 먹거리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먹거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가급적 고기를 줄이고 야채나 과일을 좀 더 먹일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보호자분들 중에 강아지가 예전에 결석이 있어서 지금 결석사료를 먹이고 있는데 야채를 먹이면 거기 미네랄이 많아서 야채를 먹이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저희 병원에서 상담을 받고 와서 한참 동안 피부 상태가 호전이 되어졌는데 결석이 생기면서 결석 수술을 하고 그 이후로 결석 예방용 처방 사료를 먹이면서 피부가 급격히 안 좋아지는 그런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도 사료를 끊고서 건강한 먹거리로 바꿔서 먹이라고 권해드리는데, 그런 경우에도 보호자분들이 야채에는 미네랄이 많은데 그런 야채를 먹여도 되냐고 걱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결석이 생기는 이유와 또 이런 결석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것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이 지금까지 다른 동물병원에서 들었던 그런 내용과는 좀 다르게 기능 이야기나 아니면 자연주의 이야기에서 어떻게 이 결석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단지 결석 자체만 안 생기게 하는 그것을 넘어서서 강아지 자체가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 무엇을 좀 더 고민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 강아지 결석 관리. 먼저 부위에 따른 결석 분류를 보면 암컷계의 비뇨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신장에서 오줌이 생성돼서 요관을 타고 방광에 모였다가 요도로 흘러나가고, 수컷계는 신장에서 오줌이 생성된 다음에 요관을 타고 방광에 모였다가 전립선을 거쳐서 요도를 타고서 오줌이 배출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 속에서 신장, 그리고 요관, 방광, 요도, 이 각각의 결석이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분에 따라서 이렇게 스트로바이트, 아모늄 유레이트, 칼슘 옥살레이트, 시스테인, 실리카,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의 결석이 형성됩니다. 이러한 결석에 대해서 먼저 현대의학, 그러니까 지금 동물병원에서 결석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칼슘 옥살레이트는 원인은 아직 잘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개 결석의 8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서는 결석의 60에서 8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컷의 70%가, 그리고 암컷의 30%가 이 칼슘 옥살레이트고, 그리고 산성류에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발이 흔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스트로바이트는 원인이 먹이의 종류, 음수량 부족, 그리고 비뇨기 감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스트로바이트 결석이 생긴다고 이야기되고 있고, 고양이 결석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잘 녹을 수 있으며 염기성류에서 쉽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빈도는 수컷이 30%, 암컷은 7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스트로바이트의 결석이 비뇨기 감염으로 인해서 쉽게 형성되고, 암컷 같은 경우는 요도가 짧기 때문에 감염이 쉽게 이루어져서 스트로바이트 결석이 쉽게 형성됩니다. 다음으로 아모늄 유레이트, 요거는 간 부전, 특히 선천성 PSS라고 해서 태어났을 때 간으로 직접 흐르는 혈관이 차단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차단이 되지 않는 그런 선천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암모니아 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한 결과 이런 아모늄 유레이트 결석이 쉽게 형성됩니다. 그리고 이런 아모늄 유레이트 결석은 다른 결석 같은 경우는 밀도가 높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바로 보이는데, 이 아모늄 유레이트는 방사선 검사로 진단이 잘 안 되고 초음파나 소변 검사로 진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결석의 증상은 보호자분들이 가장 먼저 인지를 하게 되는 게 강아지가 오줌 싸는데 오줌에 피가 섞여 나온다고 합니다. 보통은 오줌 전체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보다는
오줌을 다 누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피가 섞여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고, 또 오줌 색깔 자체가 약간 갈색을 띠는 그런 갈색 소녀를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변을 볼 때 통증이 있기 때문에 오줌을 보는 게 힘들고, 특히 수컷의 경우 요도 부분에 아주 조그만 결석이 끼는 경우 요도가 막혀서 소변을 잘 보지 못하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방광의 통증 때문에 한 번에 오줌을 시원하게 보지 못하고 오줌을 자주 보게 되고, 이러한 결석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극심한 통증을 야기하는데, 개 같은 경우는 사람처럼 그렇게 통증이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이러한 결석의 원인으로 흔히 유전적 요인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에 있어서 국가별 신장 결석 발생률 요 데이터를 보면 각 나라마다 신장 결석 발생률이 다릅니다. 또 한 나라에서도 연도가 흐름에 따라서 결석 발생률이 달라집니다. 가령 미국 같은 경우 1964년에서 1972년 사이에는 2.62%였는데 1980년대에서 1994년 이때가 이르러서는 5.2배로 2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스페인에서도 1977년도에는 0.1%였는데 1991년도에는 10.0%로 거의 100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에서 유전자가 한 20여 년 만에 확 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마다 사람들의 유전자가 완전히 다를까요? 그렇지도 않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유전적인 부분이 결석 형성과 전혀 무관하지는 않더라도 큰 요인은 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학은 이런 결석뿐만 아니라 당뇨도 그렇고 아토피도 그렇고 뭐 이런저런 모든 병이 다 유전자의 영향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논문은 신장 결석 발생률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는 시기의 변화가 가장 큰 주요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현대의학은 소변이 너무 농축되어서 또 비뇨기 감염, 호르몬 질환, 단백질, 미네랄 가량 섭취와 야채를 많이 먹여서 이런 결석이 형성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단백질과 미네랄 과량 섭취, 또 그 미네랄이 야채를 통해서 많이 섭취하게 되니까 야채를 먹지 말라고 보호자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동물병원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결석 예방 사료를 처방하게 되는데, 이러한 결석 예방 사료의 가장 큰 특징은 소변을 산성화해서 세균 증식을 억제하고 또 스티로바이트를 용해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마그네슘을 낮춰서 스티로바이트 결석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이들 사료의 컨셉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결석 문제가 예방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료는 또 다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소개해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기능의학에서 바라보는 결석은 결석의 원인을 유전적 체질이 아니고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서 발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석 발생률은 사람에게서 5에서 10%고 재발률은 한 50% 정도 됩니다. 이러한 결석의 원인은 만성적인 칼슘 결핍이 원인이라고 하고, 이것은 생활 습관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먼저 좀 전에 개에게서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칼슘 옥살라이트였는데, 그 구성 성분인 옥살산과 또 칼슘에 대해서 살펴보면 옥살산은 이런 식으로 이가 음이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가 음이온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옥살산은 이 주기율표에서 양이온 2개를 가지고 있는 요 마그네슘이나 칼슘 이런 것들과 쉽게 결합을 합니다. 이러한 옥살산의 특징으로 인해서 마그네슘이나 칼슘과 결합하게 되는데, 이 마그네슘이 칼슘보다 더 잘 결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그네슘과 결합하는 경우 물에 잘 녹고 결정체를 형성하지 않고 그냥 소변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그런데 마그네슘이 결핍하게 되면 이 옥살산이 칼슘과 결합하게 되면서 칼슘 옥살산이 과다하게 생성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칼슘과 결합하는 경우 결정이 돼서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영양결핍, 다시 말해 이 마그네슘 결핍이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칼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칼슘은 몸에서 뼈와 치아를 구성하는 물질이고 신경 전달 물질, 그리고 심장 근육을 수축하는 데 관여하고 또 혈액 응고에도 관여하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몸에서 칼슘의 99%는 뼈와 치아에 존재하고 나머지 1%만 혈액에 순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대부분의 칼슘은 뼈 속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음식물 통해서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게 되면 몸에서 칼슘 부족 현상을 겪지 않습니다. 근데 현재 많은 경우 칼슘 부족 상태를 겪고 있습니다. 칼슘은 원래 음식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표에서 보는 것처럼 무 100g에는 23mg, 그리고 배추에는 55mg, 특히 취나물과 곰치 이런 나물 종류에는 135mg이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채소나 그런 것에 칼슘이 포함되어 있지만 먹거리가 안 좋아지면서 칼슘 섭취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 산성 음식이나 가공 음식 이런 걸 먹으면 이런 것들을 중화시키는 과정에서 칼슘이 과다하게 소비되고, 그리고 이러한 칼슘을 보충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유를 많이 먹게 되는데 원래 소에서 바로 짠 우유는 그 안에 있는 칼슘을 우리가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우유를 로우밀크라고 하는데 이러한 로우밀크는 유통상에 변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살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한 고온 살균 과정에서 구조가 변하게 되면서 몸에서 쉽게 흡수할 수 없는 형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유의 고온 살균, 이거로 인해서 효소가 파괴되면서 흡수력이 떨어져서 우유에 포함된 칼슘을 충분히 이용할 수 없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몸에서 칼슘 결핍 증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한 결과 몸이 산성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부갑상선 호르몬이 작용을 하게 되고, 이 부갑상선 호르몬의 작용을 보면 부갑상선 호르몬은 혈중 칼슘 농도를 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PTH 호르몬이 분비되면 뼈에서 칼슘을 빼내는데 지속되는 칼슘 섭취 부족은 PTH가 과도하게 반응을 야기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뼈에서 과도하게 칼슘을 뽑아내게 됩니다. 그 결과 혈액 내에는 칼슘 농도가 높아지고 이것이 신장 사구체에 걸려서 신장 결석이 되고, 또 그것이 방광으로 흘러가게 되면 핵이 돼서 방광결석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만성적인 칼슘 결핍은 PTH의 작용으로 인해서 혈액 내 칼슘 농도를 높이게 되고 결국 신장 결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근데 혈액 검사를 하게 되면 혈액 내에 이미 칼슘이 높기 때문에 칼슘 섭취를 줄일 것을 권하게 되고, 그러면 이러한 상태가 계속 악순환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칼슘 조절의 문제는 칼슘의 이동과 저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골다공증이 생기고 또 결석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마그네슘, 비타민 D, 비타민 K2 이런 미네랄과 비타민이 칼슘 흡수를 조절하게 되는데, 이것들의 섭취가 부족한 경우 칼슘의 조절과 운반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또 마그네슘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쉽게 고갈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기능의학에서는 이 결석이 영양 섭취의 부족, 또 스트레스가 결석의 원인이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인에 따라서 기능의학에서 이야기하는 결석 예방법은 일단은 신선한 물을 많이 마실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슘과 칼슘 섭취를 도와줄 마그네슘, 그리고 비타민 D, 비타민 E 그런 비타민들을 섭취할 것을 권하고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양이 결핍되지 않게 먹거리를 관리할 것을 권하고, 또 요산결석의 경우 요의 pH가 산성이 되면 요산칼슘이 생기는데 이렇게 요가 지나치게 산성이 되지 않게 구연산 칼륨이 중화를 시켜줍니다. 근데 이러한 구연산 칼륨은 채소에 많이 있기 때문에 채소를 많이 먹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유산균이 옥살산을 분해하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총을 건강하게 유지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도
장내 미생물균을 파괴하는 항생제를 복용하는 것은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자연주의 이야기 바라보는 결석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개, 고양이 자연주의 육아백과 이 책에 나온 내용으로 제가 몇 번 권해드리기도 했는데, 강아지를 건강하게 키우고자 원한다면 이 개, 고양이 자연주의 육아백과 이거를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방광질환을 바라보는 시각이, 방광질환은 대부분 세균에 의해서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생제 처치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음식물의 미네랄이 결석이 원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오줌이 지나치게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결석이 발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처방사료들이 오줌을 산성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렇게 강제적으로 산성으로 만드는 것, 그것은 또 다른 문제를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방광질환의 주된 원인은 저급한 사료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장기간 급여한 건사료는 수분 섭취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장 상태를 악화시킵니다. 보통 건사료의 경우 수분 함유량이 10% 정도이고, 그에 비해서 자연식이나 습식사료 같은 경우는 수분 함유량이 70에서 80% 정도 됩니다. 그렇게 일상적으로 먹는 먹거리의 종류에 따라서 음수량이 달라지고, 그로 인해서 아이의 몸에 수분 섭취량도 달라지고, 결국 수분이 결핍돼서 뇨가 농축되고 또 결석도 더 심하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주의 의학에서 결석을 관리하는 방법으로는, 커다란 결석은 일단은 수술로 제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관리를 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 방법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한 먹거리로 바꿔서 먹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건강한 먹거리는 비뇨기계와 간의 건강을 개선시킵니다. 이거는 결국 전신적인 건강 상태도 개선시켜주고, 아토피나 만성적인 피부병 그 상태도 개선시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질병이든지 강아지가 아프다 그러면 건강한 먹거리에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해주셔야 하고, 실제로 방부제나 사료첨가제 그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은 건강한 먹거리를 먹었을 때 강아지의 건강 상태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비타민C는 산성류를 유지하고 또 몸의 독소를 해독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먹일 것을 권하고 있고, 비타민 B2와 비타민 B6 이것 또한 결석 관리에 도움이 되는데, 단독 투여가 아니라 비타민 B 복합제로 투여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슘을 제한하는 것은 오줌 내 옥살레이트의 양을 증가시켜 상태를 악화시킵니다. 좀 전에 기능의학적 시각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칼슘 옥살레이트는 칼슘을 충분히 섭취해서가 아니라 칼슘이 결핍된 상태에서 부갑상선 호르몬의 과잉된 작용으로 인해 뼈에서 너무나 많은 뼈를 뽑아냄으로 인해서 그것이 혈중 내의 칼슘을 과다하게 만들고, 그게 결국 신장에서 뭉치면서 이러한 칼슘 옥살레이트를 형성하게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칼슘 옥살레이트는 칼슘 섭취를 과하게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칼슘 결핍이 야기한 결과이므로, 칼슘이나 아니면 마그네슘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포함되어 있는 건강한 먹거리, 그 건강한 먹거리는 좀 전에 표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나물 종류들이, 그런 미네랄들이 충분히 들어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먹이는 것이 강아지의 전신적인 미네랄들이 몸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다양한 미네랄들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강아지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그네슘을 충분히 섭취하게 해주는 것이 결석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강아지 결석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살펴본 것 같이 사실 강아지의 결석은 어떤 한 가지 요소, 유전자나 아니면 요도로 인한 세균의 감염, 또 마그네슘과 같은 미네랄의 과잉, 그런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먹거리, 결국 사료가 발생시킨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석도 그렇고, 또 아토피나 만성적인 피부병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건강한 먹거리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병원 유튜브 채널에 건강 먹거리에 관련된 다양한 영상이 있으니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평생피부과 동물병원은 단지 약으로만 어떤 증상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만성적인 피부병이나 아토피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